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의 중점은 첫째도 둘째도 위험 관리입니다. 돈줄을 죄고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럴 때 기승을 부리는 담합과 갑질을 중점 감시한다는데 정부가 새해 업무보고에서 밝힌 올해 금융과 기업 정책을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위험 관리 중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돈줄 죄기입니다. 1분기부터 금융사가 돈을 꿔줄 때는 대출자의 총체적 상환 능력, 즉 모든 금융권에서 빌린 돈과 상환 능력을 평가해 대출 여부 결정에 활용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위험해지는 다중채무자 증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소득 증빙 강화 등을 담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더 확대합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이제 모든 금융업권에 확대하겠다. 특히 이제 올해 1월 달에는 잔금 대출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3월에는 상호금융에서도 적용을 하겠다는 거고. 반면 정책 서민금융은 2조 원 이상 늘립니다. 특히 청년들에 대한 햇살론 생활자금 지원 한도, 거치 기간은 50% 늘어납니다. 기업 구조조정에는 채권단의 지원 계획을, 법원이 승인하면 바로 구조조정에 나서는 프리패키지드 플랜을 도입합니다. 빠르면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위험관리와 함께 1분기에만 예산 31%를 쏟아붓습니다. 부족한 내수를 대신해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서입니다. 담합, 갑질 같은 불공정 행위도 타깃입니다. 이동통신용 칩 특허로 횡포를 부리다 과징금 1조 원이 부과된 퀄컴처럼 소비자의 피해를 주는 특허형 갑질을 적발한다는 겁니다. 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비 떠넘기기, 가맹업체에 대한 매장 리뉴얼, 구매 강요 같은 갑질도 집중 감시 대상입니다. 정부는 또 이동통신, 영화처럼 독과점 피해가 계속되는 시장에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정부는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올해 공공임대주택 12만 호를 추가로 공급합니다. 12개 신산업에 17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를 3만 개 이상 창출하고 산업 구조조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정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을 계획보다 10,000호 늘려 12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81만 저소득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18만 가구에 전세, 구입 대출을 지원하는 등 111만 가구의 주거비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행복주택 2만 호, 뉴스테이 2만 2천 호의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고 창업지원주택과 공공실버주택 등 맞춤형 지원제도도 생깁니다. 새 교통정책도 도입됩니다. 출퇴근 전용 M버스와 좌석 예약제, 역세권 카쉐어링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고속버스에 이어 시외버스도 모바일 예발매를 시행하고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의 통행료 인하와 판교역에서 판교 창조경제밸리까지 편도 2.5km 구간에서는 무인 운행이 가능한 12인승 자율주행버스가 운영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율주행차와 IoT 가전, 로봇, 바이오 헬스, 신소재 등 12대 신산업에 대해 17조 원의 투자가 이뤄집니다. 스마트 공장 누적분 5,000개를 구축을 해서 3만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우리 제조업 분야의 4차 산업혁명을 확산해 나가도록 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산업 구조조정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또 일자리를 창출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지원을 검토 중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깎아주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한편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인프라 예산의 60%에 해당하는 11조 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이 새해 첫 사장단 회의를 열었습니다. 경영 수뇌부의 특검 줄 소환이 예고돼 있어 삼성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해 첫 회의를 가진 삼성 사장단은 덕담을 나누며 각오를 다졌지만 특검의 칼날이 삼성을 향하고 있는 만큼 긴장감도 역력했습니다. 삼성물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말씀 해주시면 혹시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삼성의 특혜 지원을 받았다는 정유라 씨까지 긴급 체포되면서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룹 수뇌부의 특검 줄소원을 앞두고 수사와 관련된 질문에는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검 관련해서 논의하신 거 없었나요? 그 논의할 자리가 아니죠. 미래전략실 해체 등 개혁 시점에 대해서도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준실 대표는 언제쯤 가닥이 잡힐까요? 대표는 한 분한테 물어봐야지. 그룹을 뒤흔든 갤럭시 노트 7 결함 원인이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채 침묵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스마트폰 출시가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완벽한 쇄신을 올해 목표로 설정한 삼성그룹이 꼬일 대로 꼬인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모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239명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고용부 홈페이지 등에서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자는 3년 이내에 임금 체불로 2차례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1년 내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입니다. 2천만 원 이상 상습 체불 사업주 383명을 신용제재 대상자로 지정하고 신용정보원에 대출 등의 제한을 받도록 했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몰래 변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돈업체 대표 최모 씨도 임금 2억여 원을 체불해 명단에 올랐습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가 지난해 경쟁이 매우 치열한 미국 시장에서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 기아차 미국 판매 법인에 따르면 현대 기아차는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모두 142만 2,600세대가 팔렸습니다. 이는 전년도 138만 7,528대보다 2.5% 늘어난 규모입니다. 현대차는 77만 5,005대가 팔려 1년 전보다 1.8% 증가했고 기아차는 64만 7,598대가 판매돼 3.5%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선전은 SUV의 판매 호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11월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큰 폭으로 늘면서 불황형 흑자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가 나옵니다. 특히 수출은 29개월 만에 증가해 오랜 기간 침체됐던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57개월 연속 흑자를 내면서 최장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11월 국제 수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상 수지 흑자는 전달보다 2억 7천만 달러 늘어난 89억 9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무엇보다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에서 불황형 흑자를 벗어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작년 11월 수출은 1년 전보다 7.7% 늘어난 464억 6천만 달러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기준으로 2년 5개월 만에 증가한 겁니다. 파업, 태풍 등 자동차 생산의 차질 요인이 일단락된 가운데 화공품 및 반도체의 글로벌 시장이 호조되고 철강 제품 단가가 회복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은 359억 4천만 달러로 10.6% 증가해 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등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불안 요인은 여전히 상존합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 여파로 중국인의 국내 여행이 줄면서 여행 수지 적자는 전달보다 2억 5천만 달러 늘어났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국내 주식과 채권 등 증권에 대한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전달보다 26억 9천만 달러 줄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재작년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4%를 넘었습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4.22%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재작년보다는 1%포인트 이상 낮아졌지만 최근 10년을 살펴보면 재작년에 이어서 2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마포구는 5.9% 올라 강남 지역을 능가했습니다. 전국에서는 제주와 서귀포 지역이 10.18% 뛰어 상승률 1위였고 부산 해운대구도 상승률 7%가 넘는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3.09%로 재작년 9.57%
2.5%에 비해서 큰 폭으로 꺾였습니다. 건설사들의 묻지마 분양으로 아파트의 공급 과잉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작 1인 가구가 살 집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라진 삶의 방식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경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구 자곡동의 2층 단독주택입니다. 방 6개를 독신자들이 각각 임대에 함께 삽니다. 월세는 50만 원 선으로 주변 1인 오피스텔의 반값입니다. 젊은 세대가 나홀로 생활하기엔 전월세가 너무 비싸다 보니 생겨난 신풍속도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11월 기준 1인 가구는 520만 가구로 전체의 27.2%를 차지했습니다. 2에서 4인 가구 등을 제치고 한국에서 가장 주된 가구 유형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분양된 전체 아파트 가운데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 공급은 전체의 29.3%에 불과합니다. 2, 3인 가구까지 소형 아파트로 몰리면서 가격이 오르고 1인 가구가 살 집은 갈수록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입주 예정 아파트는 37만 가구로 10년 만에 최대 규모고 내년엔 42만 가구로 더욱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분양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적정 수요보다 25만 가구 정도 더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은 남아돌고 정작 늘어나는 1인 가구가 살 집은 부족해지는 엇박자가 한국 주택시장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달라진 세대 유형에 부합할 수 있는 주택 공급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서울시는 자금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올해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 원을 저리로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1,900억 원이고 시중은행 협력자금은 8,100억 원입니다. 특히 최근 계란 수입 차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동네 빵집을 포함해서 매출이 20% 이상 급감했거나 임대료가 30% 이상 오른 기업 업주를 위해서 긴급 자영업자금 6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금값인 계란은 물론이고 닭고기와 채소 등의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명절 차례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준음 기자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둔 주부들의 장바구니 걱정이 큽니다. 뭐 살 수가 없어요. 돈 많은 거 가지고 시장 가 살 수가 없어요. 다 올라가지고. 당장 닭고기보다 2배 가까이 값이 뛴 계란이 문제입니다. 이미 공식 통계가로 한 판에 8,500원 가까이 올랐는데 실제 소매점에서는 한 판에 10,000원 넘는 곳이 비일비재합니다. 명절 음식은 대부분 계란이 들어가는 전 위주다 보니 자칫 전 없는 명절이 될 것이란 농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락세가 이어지던 닭고기 가격마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AI 발생 농가 10km 안에는 병아리를 새로 들여와 기르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공급 부족 현상으로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배추와 무, 당근 등 주요 채소도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하면 2~3배씩 값이 뛰었습니다. 생산량이 잦은 기상 변화로 작년 평년보다 감소할 걸로 보여서 올해 한 3, 4월까지는 작년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 생선인 갈치도 1년 전보다 1.5배 오르는 등 수산물 가격도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설 전까지 명태 700만 마리 등 비축 수산물 7,200톤을 시장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알아보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여성들의 고용 불안이 결혼 기피 또 출산 기피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오늘도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원인을 살펴볼 건데요. 10년 동안 80조가 넘는 예산을 쏟아붓고도 이렇다 할 성과를 이루지 못한 이 저출산 현상은 집값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네, 집값과 출산율, 막연하게는 좀 관계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구체적으로 수치화된 자료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련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네, 얼마 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경기 변동에 따른 주택가격 변동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OECD 19개 회원국들의 지난 30년 동안의 주택가격 변동, 또 출산율을 분석했는데요. 주택가격 지수가 1% 오르면 출산율은 0.07명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 서울 아파트 가격이 4% 정도 올랐다는 소식 뉴스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출산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집값 자체도 또 경제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다면 전체 경제 상황에 따라서 또 출산율도 변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네, 그래서 국내 총생산 증가율에 따른 변화도 살펴봤습니다. 경기가 좋은 호황기 때도 주택 가격 지수가 1% 오르면 출산율은 0.087명이 줄었고요. 불경기 때도 주택 가격이 오르면 출산율이 0.06이면 감소했습니다. 여기서 의외의 결과는 호황기 때 출산율이 더 많이 줄어들었다는 건데요. 경기가 좋으면 시중에 돈이 늘어나면서 집값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을 더 기피하게 된다는 분석입니다. 네, 불황이든 호황이든 집값이 오르면 출산을 꺼린다. 이게 객관적인 연구 결과로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역시 주거비가 결혼 또 출산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연구팀은 높은 주거 비용 때문에 결혼을 늦추거나 출산을 미루고 있는 현상이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현상은 아니라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적절한 주거 환경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프랑스가 부여를 했는데요. 이런 외국의 주거 안정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10년 동안 쓰였다는 80조의 저출산 예산이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궁금해지네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의 사정을 더 자세히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의 16개 시도의 주택 매매가, 또 전세 가격과 출산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주택 가격이 오를 때 출산율이 얼마나 내려가는지를 조사한 건데요. 상관계수 마이너스 1이 최고 수치입니다. 집값과 출산율은 마이너스 0.7의 값이 나왔습니다. 이건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또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 또한 비슷한 상관계수를 보였습니다. 네, 집값과 출산율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건 이제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이 저출산뿐만 아니라 초산 연령도 세계 최고라고 하죠. 평균 초산 연령이 거의 31세를 육박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출산 연령도 집값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주택 가격이 상승했을 때 초산 연령은 얼마나 올라가는지도 조사를 했는데요. 집값과 초산 연령은 상관계수 0.77로 조사됐습니다. 1에 가까울수록 더 강한 영향을 끼치는 거니까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인 거죠. 네, 급격히 늦춰진 한국의 초산 연령이 주택 매매가와 관련이 높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은 주택 매매 가격 또 전세 가격이 16개 시도 중에 가장 높았는데요. 합계 출산율은 0.968로 가장 낮았고 초산 연령은 31.5세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같은 경향이 경기나 부산, 인천 등 주택 가격이 높은 대도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전북, 전남, 충남, 충북 등 주택 가격이 비교적으로 낮고 안정적인 지역은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았고 또 초혼 연령도 낮았다고 합니다. 네, 정부에서 시장을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집값을 조정할 수는 없겠지만요. 일정한 안전판 정도는 마련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주변에 보면요, 2년 동안 열심히 모아서 그 돈 전세값 올려주는데 다 쓰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렇죠.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월차임과 보증금 인상률을 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계약 기간 2년 중에만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계약이 만료된 후에는 임대인이 턱없는 임대료를 요구해도 세입자는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올려주거나 이사를 하는 방법 외에는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1989년에 제정이 됐다고 합니다. 거의 30년 가까이 된 법인데요. 아무래도 출산율을 위해서라도 조금은 손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요즘 20, 30대를 가리켜서 주포 세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주거를 포기한 세대라는 뜻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청년 세대들은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불리한 세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거를 안정시키고 소득을 늘려주고 또 일자리의 안정이 보장된다면 출산율은 저절로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오늘 데이터 뉴스는 집값과 출산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